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부터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가 직접 정리를 했으니 한번 오늘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의 생활 양식 유형 4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일단 도식화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위, 회사,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지배형이죠. 활동 수준은 높은데 사회적 관심이 낮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지배적 태도를 보인다. 요 세 가지 특징이 있고요. 기생형은 활동 수준은 중간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사회적 관심은 낮죠.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적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기생한다, 의존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회피형.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이 모두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타인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죠. 자, 사회형, 가장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이 모두 높아서요. 사회적으로 가장 유용한 표본이다. 라는 거 4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 목표 4가지를 쓰시오. 혹은 3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4가지를 외우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다. 자, 그리고 패배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4번 동기 수정에 초점을 맞추고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 5번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즉 우리 외우기 쉬운 거는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요 사회적, 사회라는 단어 하나 같이 외워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가치 수정을 해주죠. 자,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자, 그리고 동기 수정을 하고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 이렇게. 그리고 패배감이라는 단어도 하나 있죠. 자, 이렇게 단어를 위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4개 정도 외워주시고요. 자, 아들러가 주장한 열등감 콤플렉스의 원인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 열등감이죠. 이 기관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체적 부족으로 인한 컴플렉스. 내 신체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내 신체적으로 있는 컴플렉스를 기관 열등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잉보호, 마찬가지 부모에게 나오겠죠. 그래서 부모가 과잉보호를 함으로 인해 내가 자신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컴플렉스들을 우리 과잉보호 컴플렉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양육 태만입니다. 자, 이 열등감 컴플렉스 모두 부모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 태만으로 인해 자존감 부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붙여 1과목에서도 많이 외웠죠. 탐전행. 자, 이 3단계 모델 탐전행이다. 탐전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보니까 자, 먼저 탐색 단계, 자기 개발,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 그리고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요거 그대로 외워주시고요. 전환 단계는 뭘까요? 자,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혹은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 해결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동 단계. 자, 이제 행동해야겠죠.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 탐색, 정보 수집 등이 이루어지면서 즉각적 및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라는 요 단어들 다 들어가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단계, 부처의 3단계 중 탐색 단계와 행동 단계에서 하는 것을 3가지씩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가지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탐색 단계에서 자기 개방, 그리고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 그리고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우리 아까 다 봤었죠? 그리고 추가로 불일치에 대한 해결 이런 것도 기억나시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탐전 행위니까 행동 단계 마지막이죠. 자, 목표 설정과 행동 계획의 개발, 그리고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자원 탐색, 정보 수집 이런 거 있었죠? 자, 근데 나눠서 써도 된다. 정보의 수집과 공유 있고요. 그리고 4번 즉각적, 장기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 행동의 실천이다. 그래서 요거는 2번, 3번, 4번을 외워주시면은 우리 탐전행을 쓰는 과정에서도 쉽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보딘 보겠습니다. 보딘도 우리 바로 떠오르는 거 의정자직학이죠. 자, 의정자직학을 쓰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딘은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을 체계화하면서 직업문제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직업문제의 심리적 원인 3가지를 설명하여라. 자, 3가지니까 여기서 3가지 정도만 써주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다 외워두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의정자직학, 의죠. 의존성, 자기주도적이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타인에게 말 그대로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의 부족, 왜? 경제나 교육의 기회결여 박탈, 결여됨으로써 생기는 정보의 부족인 거죠. 그래서 직업 선택과 진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자아 갈등이죠. 자아 개념과 다른 심리적 기능 간의 내적 갈등으로 직업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거는 내 스스로 자아가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4번 직업 선택의 불안, 직이죠. 자신이 원하는 일과 타인의 기대가 충돌할 때 가지는 선택의 불안이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딴 걸 하라 그럴 때 이런 직업 선택의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확신의 결여입니다. 결정은 했어요. 근데 확신 부족해서 상담자를 찾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 우리 1과목에서 우리 필기시험 때 많이 봤으니까 쉽게 외워지실 겁니다. 자, 추가로 보딘도 한 번 더 볼게요. 정신역동적 상담에서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을 쓰고 설명하시오. 자,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탐색과 계약 설정입니다. 자, 뭐냐? 자, 우리 정신역동적, 보딘이 정신역동적 상담을 하죠. 그래서 내담자의 정신역동적 상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상담 전략을 합의하는 것이다. 이게 탐색과 계약 설정이고요. 자,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개인의 성격에 맞춰서 직업을 바꿀지 아니면 직업의 내 성격을 바꿀지 이것을 고민하는 중대한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단계고요. 자, 세 번째 변화를 위한 노력이죠. 자, 이러면 이제 선택한 직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요소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자기 인식을 증가해 나가는 단계가 바로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그래서 탐색과 계약 설정, 그리고 중대한 결정, 그리고 변화를 위한 노력,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롬볼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크롬볼츠는 나오는 문제가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크롬볼츠 나오시면 바로 써주시면 되는데, 자, 진로 선택 이론 중 사회학습 이론에서 크롬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세 가지만 쓰시오. 자, 우리 이것도 외웠었죠? 1과목 할 때 유한, 학, 과 이렇게 해서 외웠었습니다. 자, 유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죠. 자, 개인의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특진로, 뭐 인종, 성별, 신체적인 모습 및 특징, 지능, 재능 등이 속한다. 자,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환경적 조건과 사건이죠. 자, 환경상의 조건이나 특정한 사건 때문에 개인의 진로가 영향이 미쳐진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학습 경험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학습했나, 그런 학습한 경험이 현재나 미래의 교육적, 직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학습 경험으로 보는 거고요. 마지막, 과제 접근 기술이죠.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하는지 이런 능력이나 경향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로 선택에 영향이 미쳐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코틀 두 문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 원의 크기, 원의 배치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 필기시험 때 준비 잘 하셨죠? 자, 먼저 원의 의미는 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차원을 뜻하죠.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어떤 시간 차원이 개개인의 시간 전망을 지배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자, 이걸 어떻게 보냐? 원의 크기죠. 자,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을 나타내주는 것이 결국 원의 크기이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원의 배치는 네 가지가 있죠. 자, 먼저 원이 접해져 있지 않으면 고립, 경계선에 접해 있다. 그럼 연결,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그럼 연합, 완전히 중첩되어 있다. 그러면 통합이다. 이 네 가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호텔 문제 하나 더 보고 일단 이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호텔의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차원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 많이 외웠었죠? 방변통이죠, 방변통. 자, 방향성은 뭘까요? 미래 지향성을 증진시키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는 것이 방향성.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방향성이고요. 변별성.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 써줘야겠죠? 자, 우리 방향성은 미래 지향성을 증진시켜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건데, 변별성은 미래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여서 이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빨리 하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 통합성, 자,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통합하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계획한 기법, 우리 훈련한 기법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습해서 미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통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문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10과목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